안녕하세요. 다이어트하는 영양사 소소감독입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최소한의 운동으로 요요 걱정 없는 다이어트를 해보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오늘은 에너지 대사와 식품 섭취에 대한 이론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을 알아야 답을 찾는 것처럼 이론을 알아야 응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꼭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우리 몸은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가? 둘째, 식품에 어떤 영양소가 있으며 어떤 대사 과정을 거치는가? 그럼 자세한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다시 말하자면 체중 감량은 식품의 섭취보다 에너지 소비를 늘리면 됩니다. 하지만 식품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게 되면 영양 결핍, 건강 문제 등이 발생하니 올바른 식습관과 양질의 식품을 섭취를 하고 에너지 소비, 기초대사, 소화대사, 활동대사를 활성화시켜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만들어야 합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요. 그럼 우리가 중점적으로 알아야 되는 식품의 섭취와 에너지 소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첫 번째, 에너지 소비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초 대사는 전체 대사량의 6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체온 유지, 호흡, 혈액순환 등 아무것도 안 하고 숨을 쉴 때 소비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성인 남자는 기초 대사량이 1600칼로리에서 한 1800칼로리, 킬로칼로리 정도를 소비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눈여겨보아야 될 점은 골격근 외에도 간, 뇌, 심장, 콩팥 이렇게 장기에서 에너지 소비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이를 먹을수록 또는 컨디션이 안 좋거나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면 기초 대사량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기초 대사량을 알고 싶으시면 체중, 키, 나이를 이 공식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남자의 기초 대사량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600에서 1800kcal 정도 되고요. 여자의 기초 대사량은 평균적으로 1200에서 1500kcal 정도 소비합니다. 이 기초 대사량을 구하는 공식은 약간씩 다른데요. 저는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있는 기초 대사량 산출 방법을 안내 드렸는데요. 이 링크에 들어가시면 성별, 나이, 신장, 체중을 입력하시면 본인의 기초 대사량을 확인을 할 수 있으니 제가 유튜브 설명에 링크로 걸어 놓겠습니다. 두 번째, 소화대사는 음식물 섭취 시 위장기관에서 소화 흡수를 위해 소비되는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해서 그걸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 중 탄수화물의 10%에서 15% 정도, 단백질은 20에서 30% 정도, 지방은 3% 정도가 에너지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탄수화물, 고단백, 저지방 식사를 하면 흡수되는 칼로리는 줄이면서 근육 생성에 필요한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 다이어트로 고단백 식단을 많이 응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나온 이 부분은 제가 이후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활동 대사는 일상 움직이기에 대한 사용되는 에너지나 운동으로 인해 소비되는 에너지가 많아서 사실 개인적인 편차가 큽니다. 살이 많이 찌게 되면 운동으로 살을 빼겠다고 다짐하게 되는데요. 공깃밥 하나의 칼로리 300kcal 정도를 운동으로 소비를 하려면 1시간 정도 격하게 운동을 해야 됩니다. 또 운동을 해서 기초 근육질 몸매가 되면 기초 대사량이 훨씬 올라가니까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육 1kg에 하루 기초 대사량으로 소비되는 칼로리는 약 14kcal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육을 엄청 많이 늘리더라도 약 140kcal 정도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서 밥 반 공기 정도 더 먹을 정도의 기초 대사량이 소비하기 때문에 꼭 식단 조절을 병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운동은 후천적으로 칼로리를 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근육을 키워서 몸매를 교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산소, 무산소 운동을 다이어트 할 때 꼭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론을 설명하다 보니 오히려 덜 먹는 게 현명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엔 영양, 식품 섭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의 영양 성분은 탄단지,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 이렇게 5대 영양소로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에 수분, 유익균인 프로바이오틱스가 추가로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비타민 A는 눈에 좋고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는 머리에 좋다고 알고 있는 것처럼 양질의 식품을 얼마나 섭취하는가가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굶거나 조금 먹는 다이어트는 폭식을 유발하고 영양소 부족으로 부분 탈모, 무기력증 등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최근 환경오염과 생육시간의 단축으로 보기에는 맛있어 보이지만 식품에 함유된 영양소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건강기능 식품인 비타민, 유산균, 홍삼 등을 먹기도 합니다. 이제 식품에 대한 영양소, 양질의 식품을 고를 안목이 생겼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식습관입니다. 식습관은 말 그대로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을 것인가를 습관화하는 것인데, 좋은 식습관이란 조금씩 나누어 자주 먹기, 식사 시 조금씩 양 줄이기, 오래 씹어 먹기, 튀김 식품 먹지 않기, 정제된 식품 적게 섭취하기 등이 있습니다. 어느덧 제가 다이어트를 한 지 6주 정도 돼가고 있는데요. 저의 다이어트 후기가 궁금하신 분,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응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